네. 야, 전날 4% 급락, 그 다음날 8% 폭등. 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만약에 어떤 분이 시장을 안 봤는데 아는 사람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삼성전자 오늘 13% 올랐다 그러면은 만우절 장난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럴 수 있다. 그렇죠. 네. 이제 이건 뭐 지나간 일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또 재밌었던 거는 또 뭐 종전 얘기가 나오니까 넥스원이 또 상한가를 또 들어간 것도 사실 근데 거꾸로잖아요. 원래 네, 종전 그렇죠. 얘기 나오면 네. 밀려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일단 뭐 그쪽에서 뭐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조금은 뭐 오른 거는 무조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동안의 어떤 흐름과는 좀 반대였었고 오늘 이제 저는 이 10시 트럼프 그 얘기를 이제 넣으려고 하다가 일부러 안 넣었는데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사실 그 트럼프가 이제 트루스 소셜의 그 이란의 새 지도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이제 대통령이죠. 뭐 종전을 뭐 희망한다라고 이제 뭐 글을 좀 썼는데 이 엄밀히 얘기해서 이제 최고 지도자의 어떤 뭐 부분과 이제 대통령은 사실 이란이 신정일치 네.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대빵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어떤 의미를 좀 담을까? 사실 뭐 대통령이니까 사실 명목상이든 뭐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만약 뭐 최고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모든 게 다 부정이 되는 뭐 부분이라 그래서 오늘 10시에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이랑 뭐 모든 언론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뻔한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이미 네. 할 얘기 다 했는데요. 뭐 네. 2, 3주 안에 철수하겠다. 뭐 사실 그게 속내죠. 뭐 지금 도망고 싶어 죽겠는데 네. 딱히 명분은 없고 이란이 덜썩 받을 줄 알았더니 안 받고 참. 그리고 이란은 지금 또 얘기 계속 나오는 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란의 실질적인 권력을 누가 쥐고 있냐라는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예요? 트럼프가 뭐 종전 얘기를 꺼내든 뭐 호르무즈 해협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나오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건 유가잖아요. 아, 유가가 뭐 떨어지면서 오늘도 100달러 이상에서 네. 좀 떨어지긴 했는데 100달러 이상이더라고요. 뭐 시장이 오르면서 유가가 떨어지면 이게 사실 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그렇죠. 텐데 유가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트럼프의 어떤 이입을 그렇게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고 위원님 생각하시기엔 어느 정도 유가가 지금 떨어져야 뭐 예를 들어 WTI 기준으로 시장에서 유가에 대한 거를 그렇게까지 큰 변수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단 뭐 80까지는 좀 80 까지 해줘야지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갭이 지금 한 20달러 정도 되는 네. 건데 WTI 기준으로 그렇게 하루에도 뭐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하지만 그럼요. 네. 근데 만만치 않죠.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진짜. 왜 유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사실상 거의 뭐 종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안 떨어지느냐. 별로 안 믿는다. 별로 무게를 안 둔다. 이런 얘기니까. 자, 두 번째 가보죠. 이 같은 얘기는 사실상 정치권의 바람보다 네, 유조선 맞습니다. 통과량 등 네. 실물 지표 봐야 된다. 맞는 얘기네요. 이게 네. 좀 이제 방송에 맞게 그 작가님이 이제 좀 약간 고쳐주신 건데 원래는 이제 이런 식의 뉘앙스였었습니다. 뭐 무턱대고 들어가면 뭐 약간 큰일 난다. 이걸 확인해야 된다. 뭐 그런 어떤 뉘앙스였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시장 방향성 관련된 얘기군요. 네, 뭐 떨어졌다고 무조건 사면 큰일 난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유조선 통과량, 그 다음에 그 해운사 보험료, 그 다음에 어떤 지금 현재 그 군사적인 그런 것들 세 개를 총 살펴봐야 된다. 뭐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재미있는 거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뭐 앱으로도 PC로도 되고 스마트폰으로도 되는데 마린 트래픽이라는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그 유조선들 몰려 있는 선박들 몰려 있는 전 세계 그거. 모든 배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화살표로 된 걸 클릭을 하면은 어떤 배인지 사진까지 나오고 이제 국적이랑 뭐 다 나옵니다. 근데 살벌하다 진짜. 너무 많아서 이제 거기서 호르무즈 해협만 찾아갖고 보면 저도 어제 그걸 1시간 동안 켜놓고 배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나 있는 배는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위치에 있는 배는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배는 거의 없는 걸로 이제 저도 봤는데 마린 트래픽 들어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거의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갇혀 있는 배들이 엄청나죠. 못 나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빨리 움직이는 게 이제 그 보험료이기 때문에 해운사 이제 보험료죠. 그 보험료도 이제 살펴봐야 된다. 이게 이제 주된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낙관론과 신중론이 다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낙관론에 무게를 두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급등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1월 달, 2월 달처럼 그렇게 강한 상승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게 걸리죠. 진짜. 어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판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거든요. 그다음에 어제 가장 많이 산 건 현대중공업을 가장 많이 샀고 어제 현대중공업이 근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가장 많이 샀고 뭐 EB 때문에 좀 떨어졌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현대중공업 가장 많이 샀고 어제 두 번째를 많이 산 게 인버스를 두 번째 많이 샀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 진짜 선수들 많아요.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수준에서 일단 정규장에서는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거의 28원이 떨어졌는데 이거가 가장 크게 얘기되더라고요. WGBI죠. 네. 세계 채권 지수. 네. 월드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인가 아마 그럴 건데요. 야간 환율은 좀 약간 올랐습니다. 예. 야간 환율 약간 올랐는데 이제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국채를 사서 이제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4천조 원 정도 이게 이제 전 세계 글로벌 4천조 원 정도의 어떤 규모인데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환율 한 9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2%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달러가 들어오면 이제 환율은 잡히긴 그렇죠. 합니다만 근데 어제 환율이 진정된 게 사실 이거는 좀 약간은 뭐 명목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종전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분석하는 쪽이 더 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들어오진 않죠. 이게 내년 올해 이게 이제 내년 1월인가 올해 말까지 한 8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올해 안에 아마 90조 원이 다 들어오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큰 급작스러운 변화는 없긴 하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달러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달러가 공급이 된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시장에는 분명히 심리적으로는 안정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다음 달 5월이죠. 이 두 배 레버리지 ETF 세 개죠. 삼성, 닉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세 개가 이제 이 세 종목이 이제 이 두 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이닉스를 쏠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단일 종목 ETF 상품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삼성 자산운용 빼고는 전부 다 하이닉스를 처음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시작을?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삼성 자산운용은 삼성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그 하이닉스를 처음에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지금 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졌긴 했습니다만 어제 좀 올랐지만 12개월 선행퍼가 3.7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은 6.3.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하이닉스가 3.7이고 삼성전자는 6.3. 그러니까 그러니까 PBR이 아니라 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PBR, 정확히 PBR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윗방향을 충분히 더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이 이 2배짜리 ETF에서는 하이닉스를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위원님이 또 팁을 하나 주시죠. 자, 이거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레버리지 ETF예요. 네. 레버리지 ETF 상품을 선택을 할 때 시장 상황과의 상관성을 놓고 본다면 어떤 때 유리하고 어떤 때는 별로 좋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상품이요? 일단 안 사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는 일단 이 레버리지 상품을 쓴다는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선호하고 그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그건 다 아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제 레버리지를 산다라는 느낌은 이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시장에서 나는 소외되기가 싫다. 하지만 이게 망가진다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망가진다. 그래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ETF 말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아마 가장 맞을 거예요.
시장에 갈 때 나는 뭐 시장에 대해서 내가 소화당하기 싫으니까 나는 레버리지를 산다. 이게 뭐 가장 큰 거고 네.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할 건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지만 이게 떨어지면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투자자가 같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소외를 안 당한다는 뜻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내가 시장에서 소외가 안 된다라는 그거를 이 ETF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느낀다. 네. 시장이 올라가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시장이 떨어지면 다 같이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거의 골자는 그거예요. 레버리지 상품 예전에 위원님이 얘기했던 게 일단은 레버리지 상품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네. 두 번째 레버리지 상품의 특징은 장이 우상향을 꾸준히 할 때는 좋은데 변동성이 커지면 녹아난다. 휩쓸고 나오면 네. 바로 녹죠. 네,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서 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사실 레버리지 상품을 선택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죠. 네. 수익률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워낙에 또 시장의 베타를 키우는 또 재료라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이게 나오는 이유도 외환시장이랑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가보죠. 오랜만에 이 스킨 부스터 얘기가 나왔네요. 이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네. 네. 이게 지금 한 리주랑 관련돼서 그 파마 리서치 보고서를 보면 이 경쟁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파마 리서치의 주가가 떨어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표현을 그렇죠. 좀 많이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면 이거는 이제 ECM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 피부를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돌아가신 분 사망자의 피부를 이제 기증을 받아서 만드는 거긴 한데 그때도 몇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리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경쟁자로 나오고 있고 이제 시장에서 핫한 스킨 부스터인데 이거 위원님이 작년에 네. 처음 발굴했잖아요. 대한민국 경제방송에서 저희 이데일리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네. 시켜드린 저도 네. 그날 기억나요. 네. 이제 미용 의료 시장 이제 세포 외기질 이제 ECM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엑스트라 이제 뭐 약자는 아마 엑스트라죠. 네, 스킨 부스터 가요. 출시 이제 러시인데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보톡스 시장처럼 무한 경쟁 구도가 이제 시장에 예상될 정도로 러시라고 표현될 정도로 너무 많이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게 리주낭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법 그 통제를 받는데 이 ECM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법이 아닌 인체조직 관리안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더 루즈하다라고 합니다. 인체조직 관리 규제에서 규제에서. 루즈하다. 그래서 출시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임상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 관광 소비의 급증 좀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이게 이제 출시된 후에 이제 여러 제품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해서 가격 다운돼서 만드는 쪽이나 아니면 판매하는 쪽에서 수익력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뭐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뭐 3일 회계법인에서는 뭐 3일 회계법인인데 이걸 왜 내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여기가 이런 산업 분석 보고서를 요즘에 꾸준히 내더라고요. 네, 그럼 저도 한번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스킨부터 시장 침투율이 현재 11% 정도이기 때문에 보톡스, 히알루로산 필러 대비 성장 여력이 높다. 마케팅 능력이 APR이 대표적이죠. 사실 APR 화장품이 뭐 거의 평준화된 상황에서 마케팅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거고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회사가 어떻게 시장을 장악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뭐 이 얘기는 뭐 앞서 말씀한 APR 때문에 뭐 모든 뭐 화장품 회사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것 같긴 한데 자 다음 장 가보죠. 관련주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이 스킨 부스터 그 ECM 이제 지금 리투오 같은 관련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상장된 기업만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고 일단 뭐 엘라비의 리투오는 다 아시듯이 뭐 LNC가 만들고 판매는 여기가 원조죠. 하죠. 휴메딕스. 만약에 판매를 휴메딕스 안 하게 되면 리투오라는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셀르디엠, 한스바이오메드가 만들고 휴젤이 판매를 하기로 했고요. 휴젤이 판매를 하는구나. 네, 주바셀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바인글로벌이 그 파마 리서치 최고 경쟁자죠. 주베록 만드는 주베록이 바로 이 바인글로벌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회사예요? 지셀르 리본이라는 제품도 나오는데 이건 이제 녹십자 웰빙이 녹십자 웰빙이 최근에 가장 핫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 중에 하나가 녹십자 웰빙이죠.
녹십자 웰빙이 이제 판매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다 비상장인데 이제 이름이 아직 안 정해진 그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라메디텍 이쪽은 좀 약간 너무 이제 저가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이제 H벨 생명과학 쪽에서 하나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데 출시 연도는 이제 이렇게 네 개가 올해 밑에서 네 개가 올해 나올 제품이고 관련주들은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될 것 이게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 LS 바이오 할 때도 저 얘기했었거든요. 수급 문제가 네. 인간 피부인데 그 재료가 그게 수급이 되냐? 그러니까 하나일 때는 뭐 그런다고 치는데 이렇게 달려들면 그게 가능해요? 인조 피부를 만들어서 하나요? 인조 피부가 아니라 이제 돌아가신 분의 피부에서 그러니까요. 뽑아내서 이제 하는 거라 어느 정도 그게 돌아가신 분들이 기증만 그러니까요. 가능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다 피부를 기부하지는 않거든요. 참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급 뭐 문제. 그래서 좀 약간 가격도 굉장히 센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만약 그거를 이 ECM이라는 거를 이제 인간 게 아니라 이거를 뭐 재생을 한다든가 뭔가 하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야 뭐 상관없죠. 근데 여하튼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여기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이 가능할지 여부. 자, 리투 얘기 또 오랜만에 해봤네요. 자, 관심 좀 가보겠습니다. 네, 패스. 네. 네. 어제 급등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흐름으로 느낌이 오는 그런 기업이죠. 어제 급등이 20%대 급등이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앞으로 위쪽 방향을 충분히 열어놔도 그렇죠. 될 부분이다라고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패키징 기업이죠. 이 네페스 아크는 테스트고 네페스가 이제 패키징입니다. 일단 본업에 이제 CPV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12인치 CPV 같은 건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C가 이제 구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B는 이제 범핑이고 P는 이제 필러인데 무슨 얘기냐면 구리로 된 기둥으로 이제 금으로 이제 칩과 기판을 연결하던 것을 구리로 된 기둥으로 된 돌기로 이제 그것을 패키징을 한다. 이제 그 한글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그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M사가 이제 그 전력 반도체를 패키징 수행을 이제 네페스가 해서 그걸 엔비디아 GPU에 전력 반도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네페스가 패키징을 하는데 미국 M사는 우리가 아는 그 M사가 아니라 이제 모놀리식이라는 이제 전력 반도체 기업이고요. 글로벌 팹리스가 이제 미국 규제로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페스가 조금 더 어떤 실적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년도 예상 실적이 일단은 뭐 영업이익 430억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정도 성장을 할 전망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 이 맨 밑에 있는 팬아웃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 요게 가장 그 네페스의 성장성을 좌지우지할 게 바로 이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FOPLP가 뭐냐면 우리들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냥 오래전에 웨이퍼는 동그랗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네모난 웨이퍼로 패키징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이제 동그란 웨이퍼로 패키징을 하면 이거를 깍두기처럼 쓰려면 여분이 남으니까 남죠. 그 부분을 아예 없애고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이제 네모난 웨이퍼인데 이 부분이 지금 엔비디아도 사실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과거에 한 2010년도 후반이나 2020년도 초반 때도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됐었고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하려고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좀 약간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이 네모난 웨이퍼 관련돼서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그 동그란 웨이퍼에서 네모난 웨이퍼로 바뀌면 장비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동그란 거에 맞춰서 이렇게 네, 또 뭐 증착을 하든 뭐라든 시각을 하든 그럴 텐데 이 시장이 완전히 판도가 바뀔 것 같은데 장비 업체들도 이게 그렇고. 워낙에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네. 그래서 엔비디아 FOPLP라고 만약에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올 거예요. 한번 네. 확인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여분 동그란데 사이드에 없어지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다 돈인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아이고.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작년 10월 달서부터 정말 그 바닥을 한 5달 동안 다졌습니다. 바닥을 5달 동안 다졌고 최근에
이제 주봉의 수급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정말 오랫동안 매도하다가 지난달서부터 이제 매수로 바뀌었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정말 꾸준하게 좀 모아나가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반도체 뭐 ETF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딱히 한 종목을 좀 내가 어떤 액티브로 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뭘 살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네페스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훌륭한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밀렸습니다. 그러게요. 딴 데보다 확실히 더 올랐네요. 네. 2024년 전고점도 좀 못 넘고 있고 작년 전고점은 살짝 넘었고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네페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